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투자뉴스 7에서 자세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3대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권, 특히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3% 가까운 상승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들어서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14.4%의 오름세를 시현했는데 이것은 다우지수가 나오고 나서 처음 보는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즉 126년 만에 보는 10월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10월에 한 거래일 남았죠. 오늘 밤에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록이 다시 쓰여질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죠. 베어마켓 랠리, 자율 반등 정도로만 수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서 다우지수 반등 구간 보시면 한 4차례의 반등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반등의 폭을 아래에다 기입을 해놨고요. 이번에 반등 폭이 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제 장기 이평선 추세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FOMC 일정이 이 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죠. 11월 FOMC 현지 시간 1일에서 2일 진행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일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75bp 인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 이후의 방향성의 힌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발언에 그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릴 여지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가는 이 정도 수준이고 경제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긴축을 하겠다. 그동안 해왔던 그런 발언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환율의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 8분짜리 정말 짧은 임팩트 있게 시장에 경고를 내렸었던 그 정도의 초강경 긴축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환율에 대한 부담을 안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의 피봇에 대한 희망 회로가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피봇 아닌 피봇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좀 부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단초를 제공했던 게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닉 티밀하우스가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해왔었는데 연준의 입이라고 부르는 이 기자가 얼마 전에 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좀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현재 시간 기사가 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톤이 아주 살짝 미묘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현금 부자들 때문에 금리 더 오래 또 더 높게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희망, 그렇다고 너무 큰 공포, 그 중간 어딘가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들이 많이 잡혔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장 열리자마자 대단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3연타가 나면서 쇼크 수준으로 시장이 좀 발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들 기업 중심으로 빅테크가 모두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애플이 이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속된 표현으로 하드캐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애플같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급으로 굉장히 묵직한 종목인데요. 애플은 7.55%나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졌고요. 아마존이 한 6.8%, 7% 가까운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하실 수 있는데 이마저도 장 초반에는 1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낙폭의 한 절반 정도는 애플의 힘으로 돌려 올라가면서 마무리한 수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아이패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었고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 CEO가 환율 아니었으면 성장이
더 셌을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달러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죠. 근데 애플은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그 환차손이 컸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매출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는데 이 환율 부분을 빼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14%의 성장 여력을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2020년 7월 3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반도체의 반격입니다. 전거래일에 SK 하이닉스 급락세 참 아쉬운 흐름이었고 놀라운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이날 또 하락을 했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하락세를 미증시에서도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반등세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운 플러스권이고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죠. 3.5%의 반등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안 좋을 거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죠. 4분기에 더 반도체 사이클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업황의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의 힘이 좀 컸죠. 10%의 급반등세 나왔습니다. 실적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었다라는 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PC 부분도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같이 발표한 게 허리띠 졸라매기, 비용 절감 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쪽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건설기계 장비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캐터필러 3분기 영업이익이 46%나 뛰었습니다. 예상보다 무려 20% 넘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전 부문의 매출이 그리고 이익이 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그 직전 분기에 가장 안 좋았었던 쪽이 리테일 판매 쪽이었는데요. 여기마저도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에 대해서 호평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 보시면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끊어내고 여기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이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이 실적이 나왔을 때 갭상승으로 한번 출발이 됐고 그 다음 거래일인 전거래일에 큰 폭의 반등세가 추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가량의 추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에서는 두산밥켓이나 현대건설기계 등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봐서 부동산 경기는 우려감이 큰 상황이죠. 그렇지만 중국의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지금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양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테마성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여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